픽사에서는 영화를 작업하는 중에 아이가 생기면 프로덕션 베이비라고 해서 크레딧에 그 아이의 이름을 넣어줘요. 그래서 제가 참여한 저희 첫 번째 픽사 장편 영화에 제 이름과 제 아들의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스페셜한 것 같아요. 저희 회사 내부를 저희는 이제 캠퍼스라고 부르는데요. 안에 축구장도 있고, 뭐 농구장, 배구장, 수영장 이런 게 다 있고요. 그래서 뭐 꼭 점심시간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일을 받으면 자기가 해야 될 분량을 각각 스스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좀 지치거나 피곤하다, 리프레시가 필요하다 하면 언제든 나가서 자기가 자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을 때 나가서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고, 또 뭐 되게 바빠지는 타임이 되면 회사 안에 또 그 마사지를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그걸 예약하면 마사지 하는 분이 또 와서 마사지를 해주기도 하고요. 뭐 혹은 저녁을 주문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편의시설들이 있습니다. 아무래도 픽사에 처음 와서 작업한 영화가 루카라는 영화였는데요.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어릴 때부터 사실 저는 토이스토리 1편을 극장에서 봤었고, 그걸 보고 되게 토이스토리를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있고, 3D를 그래서 더 하고 싶어 했었고, 그랬던 회사에 와서 이제 참여했던 첫 작품이었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고요. 또 그 영화를 참여하는 도중에 저희 아들이 태어났었는데, 그래서 이제 픽사에서는 영화를 작업하는 중에 아이가 생기면 프로덕션 베이비라고 해서 크레딧에 그 아이의 이름을 넣어줘요. 그래서 제가 참여한 저희 첫 번째 픽사 장편 영화에 제 이름과 제 아들의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스페셜한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창의력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저희 부서가 영화 내 작업 파이프라인 내에서 3D를 가장 처음 접하는 부서예요. 저희 부서 바로 이전에는 스토리 부서라고 해서 2D로 그리는 이제 손으로 그리는 스토리보드 단계가 있거든요. 저희가 이제 실제로 작업에 들어갈 때 그 스토리보드를 받아서 이제 그때 당시 준비해온 세트 부서에서 준비해온 세트와 캐릭터 부서에서 준비해온 캐릭터 리깅 그 3D 모델과 여러 가지를 이제 저희가 그 공간에서 다 열어보고 이제 스토리보드에서 잡아놓은 앵글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시도해보면서, 아무래도 그때 당시 스토리 아티스트들이 그 스토리보드 때는 실제로 3D 공간 이런 걸 모르고 그분들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 공간을 열었을 때 굉장히 달라지는 것들이 많아서 그때 당시에 생기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좀 더 재밌고 스토리를 전달하는 좋은 장면들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창의력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. 한국적인 요소, 네,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한국인, 그러니까 재미교포 한국인께서 감독을 하셨던 단편, 픽사 단편도 있고요. 윈드라고 하는 단편인데 스파크숏이라고 하는 저희 픽사 내부의 단편 프로젝트가 있어요.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그 감독님의 개인적인 경험, 할머니와의 경험,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판타지적으로 해서 한국적인 요소를 넣은 단편도 있고, 그 다음에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이 나온 이후로 예를 들면 그 기생충에 보면 뭐 계단을 이용한 장면들도 되게 많고 한데, 거기서 썼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이 영화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해보면 좋을 것 같아,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들리고요. 네, 왜 이렇게 만들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아티스트로서 이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나 생각이 있는데, 뭐 쉽게 뭐 말하면 요새 이런 장면이 유행하니까 나도 이런 걸 해보고 싶었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, 아니면 좀 느낌적으로 이렇게 해보고 싶었어 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, 사실 그런 대답은 별로 좋지 않은 대답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모르고 작업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, 저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마와 긴장감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했었고,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좀 더 액션과 박진감이 넘치는 장면을 하고 싶었고, 거기에 플러스 사이즈적인 차이가 있다면 훨씬 큰 뭐 임팩트를 주는 장면들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싶었고, 이런 어떤 제 생각이 가진 프로세스를 알고 싶어 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제일 좋은 건 자기 개성이 좀 많이 드러나야 할 것 같아요. 아티스트로서.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 드린 대답과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, 제가 제 생각을 담아서 작업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제 스스로 선명하게 그 인터뷰를 할 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.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그만큼 제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작업물도 제 개성이 많이 묻어날 건데, 그렇게 작업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마치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에서 본 내가 이 장면이 너무 좋았어, 그래서 이 장면처럼 나도 만들래,
뭐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에서 이 장면을 봤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이 장면처럼 만들래 해서 만들면 그걸 그렇게 접근을 했으나 이제 만드는 과정에 자기의 생각과 오리지널리티가 더 들어가면 이제 그게 당연히 더 좋은 효과가 나겠지만 그렇지 않고 마치 그것을 따라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거는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되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정말 픽사나 혹은 뭐 아까 말씀드린 서드플로어 같은 회사들, 영화 일을 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필름 메이커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영화적인 감각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야 이 장면을 만들 때 나 이 장면에서 감독님이 뭐 이런 임팩트 있는 장면 이런 것들의 임팩트가 있었으면 좋겠어 여기서 이런 게 터지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것들이 왔으면 좋겠어 했을 때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한 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영화를 많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리면서 그것이 단지 그냥 뭐 아주 유명한 감독님들의 영화뿐만 아니라 최대한 찾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화들을 경험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요새는 OTT가 많이 돼 있으니까 넷플릭스나 뭐 HBO 맥스, 디즈니 플러스 정말 여러 가지 영화들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가감 없이 보면서 이 영화가 왜 안 좋은지 또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고 이 영화 또 왜 좋은지 도대체 기생충에 사람들이 왜 열광을 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는 게 좋고 거기서 생각을 그치지 않고 이제 자기의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럼 내가 필름 메이커로서 나는 이 장면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를 알려면 내가 계속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보고 만들어봐야 손에 있고 감각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것들을 쉬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어릴 때 꿈도 영화 감독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영화를 진짜 좋아했었어요. 어릴 때 저희 부모님도 영화를 좋아하셔서 제가 정말 어릴 때 영화관을 데려가셨고요. 그래서 뭐 그때 당시 나홀로 집에 같은 경우도 극장에서 봤었고 불이 딱 꺼지고 그 스크린이 나와서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나 이런 것들에 제가 몰입이 됐을 때 그냥 그 순간에는 그 안에 있는 그 느낌이나 생각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같이 즐기는 그런 감정들을 되게 좋아했었기 때문에 항상 영화 감독을 꿈꿨고 그래서 중학교 때도 국어 시간에 이제 시나리오를 막 제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써보고 싶어 해서 국어 선생님을 찾아가서 시나리오를 쓰고 싶은데 포맷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막 물어보기도 했었고 네,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제가 한국 나이로 28살쯤에 유학을 왔었던 것 같아요. 회사를 제가 경험했었을 때는 이제 그 대학을 다니고 휴학을 하거나 이러면서 회사 경험을 그때 했었고요. 마지막 이제 졸업을 정말 해야 되는 그 해에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이걸까?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진지하게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정말 영화를 너무 하고 싶다 해서 부모님을 되게 설득을 해서 부모님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정말 이 미국에 있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이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으면 이제 우리가 좀 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고 해주셔서 제가 1년 정도를 또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준비했었어요. 너무 오랫동안 그걸 꿈꿔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. 사실 경영학과를 진학할 때도 그 과를 되게 가고 싶었던 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말 많이 들어가는 학과 중에 하나이니까요. 그래서 회사를 가거나 취업하기에 좋은 학과이니까 진학을 했었을 때도 뭐 이렇게 갔으니 나는 그럼 영화사라도 들어가서 그래서 뭐 서류 작업 같은 걸 한다 하더라도 그쪽 영화 쪽 일을 몸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경영학과를 가기도 했었어요. 근데 뭔가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너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이미 그전에도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 같은 걸 쓰고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친구들을 막 섭외해가지고 연기를 시키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해서 단편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도 했었거든요, 혼자서. 계속 그거에 대한 열망이 스스로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큰 결심이지만 정말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, 그때는.